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외로운 결단을 내렸던 그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좌파들에게 점수를 따고 그들에게 윤 대통령을 팔아먹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탄핵의 구실을 가장 먼저 제공한 좌파의 아이콘이 된 이자, 이런 극한의 배신자가 현재 여론조사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여론조사 자체도 믿어지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런 자가 자유우파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에게는 수치요 모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는 6월 3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좌파 홍위병 시대를 추구하는 전체주의적 정권에게 국가를 넘겨주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후에 우리가 지켜온 자유, 우리가 믿어온 법치, 우리가 흘려온 땀의 가치를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누려온 자유라는 것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치열함과 정교함, 완벽함, 그리고 그 위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정치적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희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에서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물은 단연 김문수 후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는 28%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아직 10%대를 기록하며 4위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2위권 진입의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경선의 승패가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연합, 즉 범여권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42%로 나타났고, 특히 선거의 판도를 바꾸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중도층에서의 호감도가 무려 45%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우파 보수층에서 무려 70% 지지를 받고 있으며 수도권과 중도 유권자에게 확장성이 있다는 사실이 여론조사의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 점은 우리 자유우파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보여준 협상력처럼 글로벌 경제 위기와 통상 전쟁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능력과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최종 후보와의 단일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현재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이 단일화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두 사람의 과거의 언행과 정치적 성향, 그리고 권력지향적 태도는 이들이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보다는 자기 정치를 우선시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이들 중 한 명이 최종 후보로 선출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보수표의 분일로 이어지거나 이들의 표 확장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자유우파의 패배로 귀결될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우파가 만약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다면 그 파장은 다음과 같이 이어질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단순한 선거의 패배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이 무너지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심각한 정치적 위협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윤 어게인의 꿈도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재명의 당선은 중국의 영향력 공작과 침투가 본격화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껍데기만 대한민국이고 속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는 참혹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거의 패배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이 무너지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될 저의 책 대한민국 체제전쟁 우상과 이성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체제를 지키려는 자와 체제를 해체하려는 자의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가치, 공동체의 질서, 책임의 정신, 법치의 원칙, 이 모든 보수의 정신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인물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한 분들입니다. 첫째, 지금 이재명과의 싸움은 대한민국 체제전쟁임을 인식하고 그 점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둘째, 단일화의 필요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대의를 외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셋째, 정권 재창출이라는 절대적 목표를 위해 한덕수 대행과의 통합적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신뢰를 지닌 유일한 인물들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확고한 자유우파 철학을 지녔고 체제 수호의 정당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외쳐온 정치가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그 누구보다 전투적으로 대통령을 방어한 전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두 인물이 당내 경선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결국 둘 중 하나가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통한 자유우파 단일 후보 구도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이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키운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었으나 그가 보인 행보는 충격적인 배신 그 자체였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외로운 결단을 내렸던 그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좌파들에게 점수를 따고 그들에게 윤 대통령을 팔아먹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탄핵의 구실을 가장 먼저 제공한 좌파의 아이콘이 된 이자, 이런 극한의 배신자가 현재 여론조사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여론조사 자체도 믿어지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런 자가 자유우파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에게는 수치요 모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자의 존재 자체가 우리 자유우파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자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자는 당권을 잡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입안에 혀처럼 굴다가 당권이라는 권력을 쥐자마자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대권놀이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재명과 손을 맞잡은 그 사진은 그자의 좌파적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었던 것, 그거 기억나십니까? 대통령을 탄핵하려던 세력에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정권을 반국가 세력에게 넘겨줄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준 이자가 다시 보수의 얼굴이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보수는 품격이요 자존심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중 일부에게 이러한 품격과 자존심 자체가 없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행보는 철저히 계산된 기회주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측근들과 가족관계는 좌파 인맥과 얽혀 있으며 실제로 그가 영입한 인사들은 문의는 보수지만 속은 좌파지 않습니까? 이들이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은 보수 진영을 허물기 위해서 한동훈이 들여보낸 트로이 목마 속에 들어있던 병사들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모욕하고 계엄은 내란이라는 워딩을 좌파들에게 제공해서 윤 대통령을 좌파들에게 팔아먹은 성경의 말씀에 나온 가룟 유다 그 자체인 자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그 자체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요. 그 자들이 대선판을 설치고 다니는 것도 스트레스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자유우파의 수치입니다. 한동훈을 보는 시각에 이런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그래야 우파라고 보수라고 자유우파 국민이라고 비로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자는 자유우파도 보수도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인물도 못 됩니다. 그리고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가 혹시 잘 된다 해도 이자의 그동안의 심보를 보건대 절대 단일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표를 분산시키고 우파 분열을 획책하면서 보수를 무너뜨렸으면 무너뜨렸지 절대 양보하지 않을 자입니다. 이자에게 있어서 보수우파는 자신이 딛고 일어설 발판에 불과했고 자신을 낳아준 윤석열 대통령조차 잡아먹은 한모사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동훈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자유우파는 다시는 이자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다시 집권하려면 김문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맨 앞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재명과의 정면 승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쟁은 체제 전쟁입니다. 그리고 배신자는 결코 그 체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좌우파 국민 여러분, 이제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한동훈의 이름을 역사 속 최악의 간신, 주군을 잡아먹은 배신자의 목록에 올리고 진짜 보수의 이름으로 단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온 책, 저의 대한민국 체제전쟁 우상과 이성이라는 저의 책에서 자유는 이성을 잃을 때 무너지고 보수는 분열할 때 무력해진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제가 잠시 저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간 깊은 고민 속에서 글을 써왔습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원고를 붙들었습니다. 왜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왜 이토록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앞에서 글을 써야 했던가. 그 물음에 스스로 대답을 내리지 못했다면 이 글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단지 이 시대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 붕괴를 알아채지 못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 땅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근본인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절박한 여정이었습니다. 탄핵, 조작, 침묵, 왜곡, 그리고 무기력한 보수 정치에 반복되는 후퇴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해야 했고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이성의 목소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체제전쟁 우상과 이성입니다. 저는 이 책이 거창한 담론이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보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온몸으로 겪고 느낀 진실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한 체제의 충돌, 즉 자유와 전체주의, 진실과 조작, 이성과 우상 사이의 전쟁이 치열하게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께 함께 분노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국가는 무엇인가, 체제는 무엇인가, 진보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보수는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이 책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그 질문의 문을 여는 열쇠 하나를 손에 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쇠, 대한민국의 자유의 문을 여는 그 열쇠를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건네고자 합니다. 제가 건네는 이 열쇠를 여러분이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분노하고 함께 눈물을 쏟았던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담은 기록이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 모두의 책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함께 있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깨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단순한 선거의 계절이 아니라 체제전쟁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적인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하는지를, 그 물음의 답을 찾고자 하신다면 바로 이 책이 그 길의 안내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제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